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란 분이 우리와 매우 인연이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민주당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시절 이승만이 거기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 윌슨 총장 눈에 들어서 아주 친밀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이 조국이 없는 이 청년을 자기 가정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각별하게, 그야말로 각별하게 대우를 했는데,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고 전성국이 됩니다. 베르사유에서 전후 처리를 할 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를 했고, 이게 1919년 3.1 운동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드로 윌슨은 국제연맹이란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력 사용을 못하도록 하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불행하게도 미국 의회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이 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상당히 시리에 찬, 그리고 병석에서 고생을 한 우드로 윌슨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된다. 딱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오로지 재선을 위해서 정책을 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그렇게 욕을 하다가 김정은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는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일종의 사기를 쳐가지고 유권자들을 속이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여기저기 나타나다가 결국 재선을 위해서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코로나 사태를 아주 느슨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이 백악관은 완전히 코로나 확산의 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그 부인 그리고 홍보 수석 비서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더구나 끔찍한 것은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를 수 있는 그 핵 가방을 들고 다니는 군인까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가지고 아마 한 20명에 육박할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지금 불안해 가지고 백악관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도. 그런데도 트럼프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코로나 내가 겪어보니까 별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21만 명이 죽었는데, 그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여론 변화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이 바이든과의 토론 때 발언 방해를 하는 등 아주 반칙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그 직후에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격리되고, 격리된 다음에도 온갖 기행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성자박이 된 게 코로나 사태에서 헤어나야 이 선거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자신이 코로나를 가장 큰 선거 쟁점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여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어제 발표된 CNN과 SSRS라는 여론조사 업체의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바이든 지지가 57%,
트럼프 지지는 41%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큰 차이인데, 문제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 보면은 바이든을 트럼프보다 훨씬 더 국민 통합적 지지로, 국민 통합적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누가 더 잘 관리하겠느냐, 또는 미국의 불평등 문제를 누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졌느냐 비호감이냐에서도 피조사자의 52%가 바이든의 호감을 갖고 있다. 39%만이 트럼프의 호감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승부가 났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 이게 다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습니다. 미국 선거는 아시다시피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경합주. 그래서 경합주를 한 10개 정도를 추려서 들여다보는 여론조사 이 목록을 보면 여기서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바이든이 이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10%포인트로, 선거인단이 많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플러스 4에서 6% 차이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후보가 지면은 전국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펜실바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이 7%포인트 이기고 있고, 아리조나 등등.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270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당선이 되는데요. 바이든이 얼마를 얻을 거냐, 이게 예상이 나오는데 335명을 확보할 것이다. 270보다 훨씬 많죠. 압승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125, 335대 125로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또는 낮춰 잡아도 바이든이 319대 219로 이길 것이다. 압승 구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아직도 양성 상태인데, 아직도 스테로이드 치료 등 아주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며칠 뒤에 있을 바이든과의 토론회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바이든은 양성 상태라면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요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양성 상태라면 안 하겠다. 이번에 트럼프의 양성 판정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들어오면은 마스크를 당장 벗으라고 하고, 그것을 잘 아는 이 충성분자들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고, 토론회 때도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쓰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러면은 코로나가 트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추종자라고 해서 봐줍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기자들도, 옆에 있던 군인도, 옆에 있던 보좌관도, 그리고 심지어 백악관 잔디밭에서 여성 대법관 후보자를 소개하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또 걸리고 해서 지금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
3명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지명한 여성 대법관 후보자 인준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자승자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바이든의 압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압승, 그 다음에 공화당의 동반 패배라고 할까요? 공화당은 참 그동안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일탈한 행위를 보내면은 내부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다가는 골수 백인층으로부터 외면당한다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는지 완전히 멱살 잡힌 채 끌려가다가 이번엔 동반 폭망하게 생긴 게 저 모습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 중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이 자유진영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먼이 모두가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전승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우유부단한 공화당의 듀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 2년 뒤에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신속하게 파병 결단을 내렸을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되는 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8천만 이 한민족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정신을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흔히 하는 이야기가 트럼프만큼 중국에 강경하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요것만 딱 가지고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사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만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미 군사훈련이 있어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전투에 투입 안 하는 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 대학 입시 시험 자격을 안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련 안 된 사람을 전장에 투입하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는 게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줘버린 겁니다. 돈이 많이 든다. 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 북한을 자극한다. 완전히 김정은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래도 트럼프를 무작정 팬클럽처럼 무작정 따르겠습니까?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은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좌파는 친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좌파라고 하면 안 되고요. 리버럴이라고 해야 되고 여러 언론 중에서도 그래도 이 세 개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평과 보도를 구별하고 특히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뉴욕 타임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제가 뉴욕 타임스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뉴욕 타임스를 매일 체크하면서 이런 신문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사실 보도에 관한 한 좌우가 없는 게 뉴욕 타임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